산업혁명, IT혁명, 그리고 AI까지. AI와 로봇의 결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옆돌기와 백덤블링까지 한 뒤 착지까지 성공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단순히 서빙을 돕고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분류하고 어이없는 움직임으로 웃음을 유발하던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거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빠른 기술 혁신이 산업 현장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 로봇도 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인간의 삶을 확장시키느냐, 인간을 대체하느냐. 생각보다 정말 빨리 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기술 진보라는 찬가 뒤에 성큼 다가온 로봇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강제노동, 노역이라는 체코어 로보타에서 유래된 로봇이라는 단어는 희곡에서 처음 탄생됐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로봇은 귀찮게 느껴지는 가사노동은 물론 세심함이 필요한 의료 현장까지 빠르게 도입,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 물류 현장도 마찬가지. 오더 피킹이라는 로봇 솔루션을 도입해 자동화를 시도했습니다. 여기는 약 한 3,000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물량 취급하는 정도가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넓은 창고에 도입된 오더 피킹 로봇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로봇 디스플레이를 통해 피킹 정보를 확인하고 작업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송장 내역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로봇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면서 이 로봇이 그 송장건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작업자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작업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로봇이 피킹 존으로 이동하면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작업자는 로봇 화면에 보이는 제품을 담아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피킹할 때 어피킹이 없어서 좋고요. 그리고 혼자서 많은 로봇이랑 하면 혼자서도 많은 분량을 쳐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카트를 밀고 넓은 물류센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상품을 담아야 해 체력 소모가 컸다는데요. 자율주행 로봇이 가장 최적화된 피킹 동선을 제시하며 작업자의 단순 반복 이동 동선을 단축해 준 겁니다. 낯선 점이라면 그냥 사람이 하던 일인데 로봇이 하니까 그게 좀 그렇긴 했는데요. 일을 하는 게 전보다 한 3분의 1 정도 빨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물류 로봇의 도움으로 작업 효율성은 80%가 향상됐고 생산성은 200% 증가했습니다. 바로 피킹 시간이 단축되며 사람이 신경 쓸 부분이 덜어진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작업이 더 빨라지는 것도 맞겠지만은 이번 로봇으로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계 로보티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은 세계 4위 거대 로봇 시장입니다. 로봇 밀집도로 따지면 한국이 세계 1위. 한국은 근로자 10,000명당 로봇 1,012대를 보유해 세계 평균 162대보다 평균 6배나 높은 로봇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물결 속 로봇 도입이 빨라지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로봇 스타트업, 물류 공장에서 일하는 오더 피킹 로봇을 만든 곳입니다. 온라인 배송을 받으려면 물류창고 안에서 주문받은 주문들을 지품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주문한 주문건들을 일일이 이제 그 물건들을 렉에서 꺼내오는 활동을 이제 보통은 피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킹을 도와주는 로봇을 오더 피킹 로봇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류센터, 공장 등 복잡한 공간에서 동선을 스스로 인식해 이동하는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입수한 데이터랑 매칭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입구의 편말을 보고 내 이 건물의 입구에 있구나라는 거 아는 것처럼 로봇이 기존에 갖고 있는 매핑의 데이터와 센서가 입수한 데이터를 매칭해서 지금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로봇이 이동하는 걸 넘어 장애물을 피하고 통신을 극복하는 단계를 연구 중입니다. 모바일 로봇에서는 통신이 만약 끊기면 제어를 하기가 서버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버랑 통신이 안 돼도 로봇 스스로가 자기의 갖고 있는 센서나 다양한 데이터들 미리 아니면 통신을 중간에 한 번이라도 받았던 이후의 데이터를 갖고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자율주행 물류 이송 로봇 시리즈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노동의 불편함을 극복한 겁니다. 기존의 단순 반복 이동이라든지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로봇을 투입을 함으로써 그런 노동 강도를 낮추고 또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도와드리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아지는 인건비, 3D 업종의 기피 상황이 계속되는 요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로봇의 도입은 막을 수 없는 물결입니다. 노령화도 있고 어려운 업무, 춥고 더운 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협업하는 모델로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로봇 시대, 사람들은 로봇을 통해 노동을 줄이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단순하게 이동하거나 자기 몸이 무리가 가는 행동들은 로봇이 대체해서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좀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저희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로봇은 더 이상 미래 산업의 상징이 아닙니다. 매해 로봇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고 로봇 관련 신기술들도 매 순간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전한 건 서비스 로봇입니다. AI와 융합하며 로봇은 인간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로봇 회사에서 운영 중인 로봇 카페. 한국은 이미 5년 전 세계 최초 핸드드립 바리스타 로봇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외부 공간에서 많이 머무르는 공간이 카페라고 생각을 했고 카페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이제 접점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쌓고자 카페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로봇과 손님 사이에 아무런 벽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종업원이 주문을 받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음료 주문도 도와드릴까요? 대화를 통해서 로봇과 사람이 좀 더 밀접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고 그걸 위해서 실제 음성 대화, 손님 응대나 주문 시스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24시간 운영은 기본. 시간당 100잔을 제조할 수 있는 고속 자동화 시스템. 서빙까지 모두 자동화된 일당백 로봇입니다. 여러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병렬 제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시간을 더 최적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더 많이 주문이 들어올수록 사람이 처리했을 때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 매장 어디든 똑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이 만든 커피 맛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되게 빠르고 뭔가 그 과정도 눈앞에서 보이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기다림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가 커피는 탄맛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로봇이 만들어주는 곳은 탄맛도 별로 없고 오히려 프랜차이즈 커피랑 맛이 좀 비슷해서 되게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로봇 서비스는 진화 중입니다. 바리스타 로봇을 시작으로 고객이 있는 곳까지 배달해주는 무인 카페 솔루션도 개발 중입니다. 만약에 1층에 이제 뭐 사내 카페가 있는데 뭐 그러면 사람들이 1층에 굳이 내려와서 먹어야 되나, 아니 뭐 직접 우리가 배달을 하면 안 되나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주로 일단 실외보다는 이제 저희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건물 사무실도 사람이 로봇의 서비스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똑똑한 빌딩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스마트하게 운영 유지되는 그런 관제 플랫폼 중심에서 벗어나서 로봇이 좀 더 능동적으로 서비스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커피를 주문을 하면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져다 준다든지, 혹은 이제 새로 방문한 분이 이 공간의 특정 분을 만나고 싶은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를 때 안내 로봇을 통해 가지고 가이드를 받는다든지, 이런 조화로운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봇 기술이 인간의 일상을 돕고 함께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단순하고 고된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 그 사이에 사람은 더 휴식하고 더 창의로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될 겁니다. 노동의 가치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형태로 많이 변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로봇이 대체해주면서 저는 훨씬 더 이제 인간 중심적인 인간 가치가 더 중요화되는 그런 시대로 되지 않을까. 네, 현대차그룹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본격 실전 투입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차는 특히 이번 CES에서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차세대 전동식 로봇 아틀라스를 최초로 공개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CES 2016,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결합한 피지컬 AI의 등장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인간처럼 이족 보행은 물론 자유로운 관절의 움직임은 로봇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물건을 능숙하게 짚고 옮기는 모습은 인간이 노동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연간 유지비 1,400만 원에 불과한 이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건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로봇이 사람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동 현장의 로봇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 자동화 기술이 있었죠.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대체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비반복적이고 인지적이고 그런 정신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두 개가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파괴적일 거라고 봐요. AI와 로봇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직업들.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의 등장은 제조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파격적인 변화도 예고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IMF 같은 데서 한 40%가 전체 직종의 한 40%가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요. 세계경제포럼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과 AI의 발전으로 관련 일자리들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2030년에 이를수록 사람과 로봇, AI가 함께하는 협업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할 거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AI와 로봇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같은 직종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AI와 로봇의 등장은 단순히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한 교육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곳은 로봇 직업 혁신센터. 로봇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로봇과 AI 관련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로봇을 전문적으로 이제 많은 로봇들을 이제 한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협동 로봇, 이제 모바일 로봇,
그리고 이제 AI 비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교육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점은 신입사원부터 로봇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재직자 등 교육생들의 신분도 다양합니다. 곧 회사 입사하게 되는데 거기 대표님께서 미리 산업용 로봇에 대해 경험을 하고 한번 하고 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찾아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로봇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로봇도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 기본적인 프로세스나 이해하는 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실 지금 AI 기술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조 라인에서는 이게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모든 분야의 산업용 로봇과 제조 로봇이 꽂힙니다. 제조용 로봇은 실제로 이제 직무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배워놓으면 활용도가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기술들이 더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엔지니어들이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에게 로봇을 가르치기 위해 이곳에서 수년간 직접 교육을 받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한테 용접을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5, 6년 전에 전시회에서 가서 본 모습은 아무거나 던져주면 로봇이 와서 작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선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봇을 배우지 않으면 학생들이 앞으로 직업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건 뭐 제조업이건 생산직이건 아니면 서비스업이건 어느 쪽에서건 로봇을 모르면 일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 교육 수업 역시 최근 흐름에 맞물려 교육생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동하는 로봇,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로봇이 이제 뜨다 보니까 기존에 고정된 위치에서 작업을 하던 협동 로봇이 모바일 로봇과 결합이 되면서 자율적으로 주행하며 작업을 원하는 위치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AI와 로봇이 일상화되고 관련 직업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교육과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만약에 로봇이 이제 자동차처럼 사회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로봇을 정비해야 되는 정비소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더 최적화돼서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더 잘 AI 소프트웨어를 넣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들 건지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더 잘 적용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직업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일자리 대체에 대한 불안이 크겠지만 로봇과 협업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든 게 데이터 전산화되고 자동화되면 그 인력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또 그만큼에 대해 새로 이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다른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력들이 또 필요로 합니다. 사람 대체하면 사람들 뭐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차피 그렇게 갈 거라면 우리가 빨리 그걸 준비를 해서 남들보다 앞서가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협동 로봇은 매년 늘어 2033년에는 68만 대가 넘을 정도로 로봇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곳은 지난 2008년 개관한 로봇 체험 전시관입니다. 로봇이 일단 있고요. 로봇을 또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코딩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코딩도 조금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곳이에요. 24개의 모터를 이용해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댄스 로봇은 물론 물속에서 장애물을 피해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 로봇 등 다양한 로봇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로봇에 관련된 체험 교육도 진행돼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미래 진로에 대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인분께서 여기 공대 박사님이신데 여기 추천해 주셨어요. 아이들이랑 데리고 가면은 로봇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다고.
초등학교에서 코딩 과목 같은 게 있더라고요. 방과 후 그걸 보고 집에서 몇 번 해봤는데 여기 로봇의 코딩으로 움직인다니까 그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이 코딩으로 움직인다니까 아주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로봇을 통해 미래를 보고 로봇 관련 직업을 꿈꾸는 아이들. 새로운 세대들은 로봇과 함께하는 세상, 로봇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로봇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기술을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컨텐츠는 저희 전시관에 이렇게 계속 기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술을 접목시킨 컨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기획하고 있어서 네, 시민들에게 로봇 재밌다, 로봇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이런 피드백이 왔을 때 좀 뿌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대신 음식이다, 물건을 다루고 위험한 곳을 대신 살펴봐 주는 등 일상 곳곳에서 로봇의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로봇이라는 몸을 입고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고용 불안을 극복하고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혁신의 물결이 도래하기 고전까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좀 짧아질 거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수십 년이거든요. 수십 년은 개인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많은 창업과 혁신을 통해서 신기술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그 고통의 기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저는 정부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속속 등장하는 로봇과 AI의 결합은 더 많은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합니다.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활용할 것인가? 로봇 발전에 따른 노동의 미래. 과연 해답은 뭘까요? 단순한 기계라기보다는 사람의 상상력과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이제 훨씬 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최종의 디바이스라고. 공존을 해야 이제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공감을 하면서 변화에 약간 뒤처지는 분들도 보듬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닌 자아를 위한 노동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